주사위를 아무리 느리게 하셔도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키는 클 수 없거든요. 그 우유가 장염증 많이 일으키잖아요. 알레르기나. 그런 것들이 또 코르티솔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 또 성조증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밀가루, 설탕, 유제품 이런 거. 그쵸.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일찍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이 들어서 사정. 그러니까 선생님 따님도 그렇고 저희 아이도 이제 적극적인 호르몬 치료를 안 할 거란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초2인데 곧 시작할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초경이. 이러면은 조금 그렇죠. 그거는 좀 상당히 그 밸런스가 안 맞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이제 호르몬 치료를 아무래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르몬 치료에 대한 원리, 뭐 주의사항, 부작용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호르몬 치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GnRH 있죠. 네. 그 아이를 이렇게 많이 확 자극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자극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성호르몬을 결과적으로는 억제하는 호르몬제를 쓰는 거고 보통은 그런 주사를 써요. 근데 이런 거를 한 3 에서 4주 간격으로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게 되면은 보통은 한 2 년에서 5년 정도는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일단 시작을 하면은. 아이가 이제 골연령이랑 이제 자기 성장 나이랑 이렇게 조금 맞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치료 기간은 결정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 약은 그 GnRH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지속적인 자극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억제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자극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오히려 그 성호르몬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 차 성징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거든요.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일단 시작하시면은 인제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약간 스케줄을 잘 맞춰 가지고 꼭 하셔야지 효과를 네.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작용은 별로 없다라고 하던데 확실히 별로 없는 편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뭐 사실 그냥 2차 성징을 좀 느리게 하려고 하는 거라서 사실 음. 뭐 그렇게 어떤 큰 부작용이 있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성호르몬을 억제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성호르몬이 없어서 생기는 게 부작용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걸 부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성인들한테 만약에 이걸 쓴다. 사실 유방암이나 뭐 이런 호르몬 계열에도 이런 약을 쓰거든요. 또 생기는 부작용이 호르몬 결핍에 의한 부작용들이거든요. 질건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크게 부작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빨리 갈 거냐 이런 걸 약간 판단해서 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낫지 단순히 호르몬 치료라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고런 쪽으로는 크게 부작용은 없는데 그냥 쪼끔 생각을 해 보면 아이가 인제 매달 주사를 맞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경험? 음. 그런 거는 좀 쪼끔 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아이의 심리적으로 좀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쪼끔 살펴봐 주면서 인제 치료 결정하시면은 좋을 것 같기는 음. 해요. 맞아요. 또 한 가지는 그 주사를 처음에 맞으면 처음에는 많이 나오다가 이게 줄어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음. 약의 원리가. 그래서 첫 번째 치료나 이럴 때는 좀 뭐 질출혈이라든지 막 이런 거 있죠. 어. 그래서 자극되는 증상이 처음에 쪼끔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처음에. 근데 뒤에 가면 없어지고. 한 번에서 보통 끝나거나 없거나 하는데 어쨌든 결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사실 성조수증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고 오히려 너무 과한 대처를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관점이시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호르몬 치료를 안 해서 빨리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그 성호르몬이 이제 빨리 자극됐을 때 이 성호르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호르몬과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 쓸 문제점이 없을까요? 일찍 시작됐을 때. 그게 이제 정상적인 어떤 그 성장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성장들이 서로 이렇게 앞다투어 이렇게 막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크고 막 여기 크고 저기 크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아이들은 언제나 어떤 게 먼저 크느냐 이게 속도가 안 맞아 가지고 좀 트러블은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옆에서 이제 부모가 좀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음. 아이에게 편안함을 주면서 인제 자라나는 모습을 좀 바라봐 주는 거가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근데 너무 어디 한 군데가 치우쳐져 가지고 인제 성장이 일어나고 이러면 아이가 되게 불안해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쪼끔 조심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호르몬이 이렇게 어릴 때 너무 빨리 많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성인 음. 질환 같은 거가 좀 일찍 생길 수는 있거든요. 성호르몬 관련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 네. 뭐 생리에 관련된 거나 유방 질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쪼끔 빨리 올 수가 있어서
관찰을 잘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음. 음. 사실 우리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 그 음. 뭐 성조숙증도 결국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라서요. 음. 그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성조숙증 진단받고 책을 찾아보니까 다 호르몬 치료 여부와 별개로 이제 그 생활 습관은 꼭 잡아야 되는 걸로 기술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아이가 우리의 최종 걱정이 키잖아요. 키 그죠? 아 근데 네. 키를 잘 키우면 돼요, 키를. 음. 그죠? 그 2차 성징이 만약에 호르몬 치료를 하셔 가지고 그걸 억제시켜 가지고 사춘기를 늦게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음. 사춘기를 딱 만났을 때 아이가 키가 더 빨리 잘 자랄 수 있게 확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때 그 이제 신호가 켜진 거니까. 음. 근데 그 시간을 굉장히 잘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아이의 키 성장을 방해하는 게 생기면 아이의 키가 못 커요. 칼슘 부분 뭐 이런 걸 신경 써야 될까요? 아니 먹는 것도 중요한데 수면이 스트레스. 부족하거나 음음음.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그렇죠. 이런 구조적인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아 애가 막 이렇게 일자목이거나 이러면 키 못 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가 너무 많이 책상에 앉아 가지고 책만 본다든지 책 보면은 엄마도 엄청 좋아하지만 키 크는 데는 하등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나가서 놀게 하고 그렇죠.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나가서 공놀이를 하고 맞아요. 점프를 하고 인제 뛰어노는 것들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되고 만약에 아이가 어디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인제 뭐 이런 데가 아이들이 근육통이 올 나이가 아닌데 어 아프다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쪼끔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필요가 그래서 아이가 키가 클 수 없도록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 시기에 사춘기를 아무리 느리게 하셔도 그게 없어지지 않으면 키는 클 수 없거든요. 고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걱정이 사실 크게 두 가지예요. 2차 성징이 빨리 와 가지고 아이가 호르몬의 과다 노출로 인한 문제가 있을까? 네. 그죠? 그거랑 최종 키가 덜 크면 어떡하나. 음. 이거 두 개잖아요 사실. 네.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거는 그 호르몬에 대한 노출은 그 자연스러운 호르몬이 아닌 외부 호르몬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들은 우리가 적어도 통제를 해 줘야 된다 하는 그거는 일체성징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거 한 가지 하고 키를 잘 키우려면 영양이 부족해지면 안 되고 성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한쪽으로 웅크리고 있거나 막 너무 활동량이 적거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시라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사실 그게 성장을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는 하시지만 사실 평생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수면과 그리고 그쵸. 환경 호르몬 요런 어 부분도 어릴 때부터 좀 잡아주는 좋은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저도 네. 첫째, 둘째가 좀 늦게 온 이유를 제가 그걸 잘해서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 그거를 뭐 성저숙증 예방하자고 그걸 한 게 아니었어요. 계면활성제 부분도 되게 신경 쓰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음. 야당줄, 뭐 저탄고지를 알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구나, 건강에. 그래서 진행했던 것들이라 결국 그게 또 성장하고도 연관되고 또 성조수증 예방하고도 연관되고 이렇게 다 그쵸. 네. 맞물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습관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얘기를 하지만 근데 그거는 음. 말씀하신 대로 평생 건강을 위한 습관이기 때문에 어릴 때 인제 성조숙증을 핑계로 아이에게 이렇게 좀 잘 가르쳐 놓으면 인제 아이가 커서까지 그런 생활 습관을 좀 더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중간에 뭐 친구랑 놀면서 뭐 이런 외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음.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거가 이렇게 내재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 좀 세뇌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설명을 하는 건 확실히 필요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럼요. "일찍 자."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러면은 키 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고런 예. 식의 얘기를 계속 쪼끔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이가 최근에 저희 둘째가 부쩍 컸어요. 그래서 제가 음. 칭찬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뭐 너가 이렇게 매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키가 이만큼이나 컸네."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서 아이가 '아 자야지 키가 크는구나.' 이렇게. 음. 식단 부분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얼핏 언급해 주셨어요. 이제 음. 결국엔 구리가 많고 그게 이제 그렇죠.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는 거네요, 결국. 그래서 보통 그렇죠. 이제 네.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콩류, 그리고 어. 조개류, 자두새우, 막 게, 달걀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 아까 말씀해 제가 주신 걸 보면
우리를 이런 거를 조금 줄여 이렇게 균형 있게 조금 줄일 필요도 있지만 오히려 그 아연이 있는 식품을 좀 보충해 주는 것도 방법이다. 어. 그렇죠. 예. 예. 해산물 중에는 인제 조개류들은 좀 구리가 많고 굴은 음. 아연이 많고 뭐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네. 약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좀 드시면 좋겠고 음. 뭐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맨날 이걸만 먹으면은 좀 더 호르몬이 자극을 되고 이런 거죠. 음. 그렇지. 그리고 제 경험상 좀 센 자극이 있는 거는 카카오예요, 카카오. 아. 구리가 카카오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음. 초콜릿 많이 먹으면 음. 성조수들이 진짜 올 수 있어요. 제가 많이 먹는데 제가 좀 조심해야겠네요. 어른들도 그 초콜릿 많이 먹으면 에스트로겐 우세가 좀 잘 와서 생리 관련해서 좀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유제품은 어떻게 보세요? 성저수증이 이렇게 왔는데 유제품을 조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유제품은 누구나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우유는 정말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유제품을 드시려면은 발효를 시켜서 드시는 거. 음. 그러니까 뭐 치즈나 네. 요거트나 뭐 제일 좋은 건 버터인 것 같고 더 좋은 건 그쵸. 기버터인 것 같고 음. 뭐 요런 정도로 좀 보시고 유제품의 이제 유당이나 카제인 부분을 걱정하시는. 유당이랑 카제인도 되게 별론데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사육된 게 너무 많아요. 네. 대부분이 그렇고. 채취 과정에서도 막 요새 체세포 수가 얼마야 이런 것들 보는데 염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고. 사실 젖소에서 젖을 짤 때 이렇게 사람이 다 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젖 꼭지에다가 기계를 달아 놓고 한단 말이죠. 음. 거기가 좀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제 우유를 짤 때 거기에 염증 물질들이 농이 같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 음. 것들은 체세포수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음. 그런 거가 광고가 된다는 얘기는 아. 보통 우유에 그게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고 광고를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독소들이 좀 상쇄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발효된 형태로 좀 먹었으면 하는 거고 부가적으로 유당도 살찌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좀 별로고. 유제품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에스트로겐 호르몬일까요? 네. 음. 성장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투여해서 키우잖아요. 뭐 다 안 넣는다고 하겠지만 뭐 누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안 괜찮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일단 우유는 쪼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제 음. 그 우유가 장염증 많이 일으키잖아요, 알레르기나 이런 아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또 코르티솔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 또 그렇죠. 성조 수증에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밀가루, 설탕, 유제품 이런 그쵸. 거. 그 네. 아당줄에서 알레르기 오적이라고. 그러니깐요. 그 네. 아이들이 결국은 코르티솔을 자극하는 아이들이라서 성조 수준이 좋을 리는 없죠. 음. 근데 식단 관리를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너무 쓰게 되면 또 강요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음. 저는 이제 아당줄 초기에 좀 그랬거든요. 이렇게 음. 너무 이제 좋은 것만 해 주고 싶다 보니까 이걸 좀 과하게 본의 아니게 강요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몰래 먹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두 아이를 키우시는데 식단 관리 부분에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이시는지 현명하게. 그게 참 쉽지도 않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음. 어려운 일이고 제가 또 일을 하는 엄마다 보니까 음. 아이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 주지도 못하고 음. 직접 제가 아이들한테 밥을 해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인제 아이들한테 꼭 제가 강조하는 거는 "너는 귀한 사람이니까 귀한 아. 음식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고 과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인제 너무 안 좋은 음식이라서 내가 너한테 주기 싫은 거라고 음. 뭐 "몸에 해로워."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음.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는 거죠. 음식을 구분하는 법을 이렇게 음. 요렇게 포장돼 있으면 요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요런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은 해요. 저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어디 놀러 가면은 뭐 추러스도 하나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그렇지. 먹고 싶고 그렇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막 너무 강하게 이렇게 전부 다 못 먹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제 약속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음. 딱 한 개만 뭐 하나만 이제 음. 먹자." 이렇게 해 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아. 이제 고렇게 하나 먹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집에서 이제 시간 있을 때는 같이 뭐 요리 같은 거를 좀 같이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맞아요. 이렇게 막 제안해서 막 먹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요리 챌린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음. 예전에 제가 이거 저탄고지 하기 전에는 밀가루 가지고 아이들하고 되게 빵도 만들어 아. 먹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계란 요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으로 각자 인제 뭐 채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음. 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가 넣고 싶은 이제 한정된 재료들을 넣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좋아. 이건 나빠." 이렇게 막 얘기하기보다 이제 음식이 들어가면 몸에서 그게 너의 몸이 되는 거라서 "이거 먹으면은 너 여드름 이런 거 많이 생겨." 이렇게 딸은 지금 사춘기라서 어 이제 "여드름 생겨. 뭐 배가 나올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어 아들은 이제 뭐 아직 어려 가지고 "너 이거 키 크고 싶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음. 되고, 인제 그 아이가 뭘 원하는 시기인지 이렇게 음. 보시고 인제 그런 걸로 꼬셔야죠. 맞아요. 밀당을 잘 해야죠. 예 맞아요. 저한테도 너무 어려워요.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 음. 딸도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계속 못 먹게 하니까 친구들이 줬다고 막 얘기하면서 뭐 과자 같은 거가 이제 책상 밑에 숨겨져 있다든지 이런 걸 저한테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 나 이거 안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이거 받았는데 여기 봐봐 안 뜯었지." 이러면서 그럼 이거 엄마 버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막 이러고. 이 야당들 부모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다 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해요. 저라고 다를 거 없고, 저 자신도 항상 좋은 거 먹으려고 애는 쓰지만 항상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못 먹을 때도 있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원래 뭐든지 한 번 하면은 인제 치팅인데 두 번 하면은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나 다들 살면서 한두 번씩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손이 가거나 먹을 수도 있어요. 그치만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고 할수록 그것이 그냥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안 좋은 걸 맨날 먹다가 좋은 거를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네 번 먹고 하면 그게 또 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한 번에 선택을 할 것이냐. 누구나 항상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 번 한 번 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처음 하는 것처럼.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준비했던 마지막 질문은 병원에 만약에 성적수 아이가 찾아오면 혹시 다른 뭐 치료 방법이 있을지. 저희 병원에 가끔 이제 성조숙증이 의심된다고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이렇게 오세요. 저는 그런 성호르몬 억제 치료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음. 그거 소아과에서 잘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치료를 하면서 같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도움받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음. 치료하지 않겠다 하고 온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하면 일단 뭘 하냐면, 이제 저는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음.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하고, 모발 검사나 다른 음. 뭐 유기산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대사 패턴을 일단 확인을 하고, 음. 그리고 장 건강이 괜찮은지 일단 확인을 해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아이 몸의 스트레스 레벨을 좀 음. 평가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스트레스를 낮춰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인제 정신적 스트레스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것보다도 실제로 존재하는 스트레스,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스트레스들이 되게 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양의 불균형이 있다든지, 네. 독소의 오염이 있다든지, 음. 그리고 구조적 밸런스가 맞지 않다든지 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해결을 하고, 음. 아이가 좀 더 인제 그 사춘기를 좀 더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네. 전체적인 건강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일을 하죠. 예. 음. 아까 말씀하신 코티솔로 인해서 오히려 성장이 또 더디는 것도 맞고, 그렇죠. 건강한 사춘기가 이제 맞이할 수 있도록 고런 치료를 하는 네. 거군요. 굉장히 내추럴한 거죠 사실은. 음. 뭔가를 억제하는 약을 쓰기보다는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일찍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을 들어주는 거죠, 그 사정을. 실제로 지난번에 기억에 남는 아이가 6 살인데 가슴이 생겨 어. 가지고 왔어요. 그 아이는 사실 너무 빨라 가지고 이제 음. 어머니께 얘기해 가지고 저기 호르몬 치료를 받게 하고 다른 검사들도 했는데, 글리포세이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환경 독소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있었어요. 아. 먹는 영양제나
이제 해독제 같은 걸로 음. 아이를 좀 해독을 하면서 호르몬 치료를 같이 받겠죠. 오염이 많으면 어떤 아이는 ADHD로 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떤 아이는 그렇게 성조수증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각자의 특징에 따라서 같이 다양하게 오기도 해요. 같이 오기도 하고 네. 같이 오기도 해요. 사실 이제 그 신경계의 세포나 성호르몬 계열의 세포나 그 출처가 같아서 이제 같은 원인에 의해서 손상을 같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 음. 그러니까 그 가슴이 좀 자라거나 네. 뭔가 그 약간의 기미가 보이시면 음. 그죠? 뭐 검사를 해서 바로 진단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여러 맞아요. 가지 방면에서 도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들. 진단은 뭔가 일단 좀 빨리 받아보고 그거를 치료를 할 것인가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죠. 예, 네. 진단은 좀 받아보시고 왜냐하면 다른 병리적인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질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이제 진료는 꼭 보시고 어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시고. 그죠? 네, 오늘 그 성조수증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이제 황미진 원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인터뷰나 다른 기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굉장히 잘 크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스트레스로부터 이렇게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더 많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랄 겁니다. 네. 대한민국 부모님들 모두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